예,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 봐도 기관 욕이 꽤 많습니다. 워낙 뭐 외국인은 사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계속 좀 낙폭을 키우는 상황이고 오늘도 특히 코스닥도 지금 1% 이상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시장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그 시장의 어떤 추세를 결정하는 수급은 기관 수급보다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네. 훨씬 중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이제 일단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강도는 강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일단 8월 달까지는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반도체로 쏠림은 좀 여전하다는 전제. 네, 일단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한국 시장을 매수할 때는 이제 지수 전체를 매수하는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당연히 지수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해도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 지수에서 이제 비중이 큰 반도체가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황 자체도 이제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는 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샀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수가 반도체로 쏠려 있고 외국계 증권사나 또 투자은행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쪽도 있고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도 상향했고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제 조정을 받은 지도 사실 2년 정도 네. 돼가죠.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 과잉 공급이 좀 해소가 되고 재고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G2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렵고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도 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잠재 리스크로 좀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고 전망도 할 수 없죠.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안 좋은 것들은 사실상 지난 바닥 구간에서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업황이 개선돼서 이익이 늘어나고 밸류에이션이 사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쌀 때 외국인들이 팔아요. 그건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속도가 워낙 이제 빠르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퍼에서 외국인이 사는 게 일반적이고 이번에도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고 있죠.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지금 뭐 13배 정도, 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3배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뭐 한 4배, 네. 5배 정도였는데 그렇죠. 많이 이제 올라왔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올라온 건데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저희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익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은 다시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떤 기관의 일시적인 매도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7, 8월 저희는 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매수할 때는 반도체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요즘에는 나오는데 코스닥도 참 여기도 문제입니다. 22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가 뭐 이제 10조 원 계속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뭐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참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코스닥 위치 자체가 엄청 높아 있으면 그나마 걱정이라도 덜 텐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된 게 이제 코스닥의 하락폭을 좀 더 키웠던 것 네. 같고 IT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된 주식들 뭐 이런 어떤 코스닥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사실 계속 안 좋았었죠. 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면 저희 여기서 더 막
아래쪽 600을 깨고 내려가는 조정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가 좋아지면서 코스닥도 코스피에 후행하면서 7, 8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을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결국에는 G20 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앙은행들 총재들도 이제 회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시작으로 뭐 ECB, 네. 그다음에 여러 신흥 국가들도 통화 완화 정책, 우리나라도 이제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네. 단행을 했죠. 심지어 연준보다 먼저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G20의 어떤 통화 정책 공조와 같은 것들은 성명서에는 물론 이제 포함이 되진 않지만 이후에 이제 정황을 보면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2015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높아질수록 그 시점의 G20 회의에서는 정책 공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2015년 11월에 터키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었고, 그 다음에 16년 2월 달이 경기와 그다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결국엔 세계 중앙은행들의 어떤 완화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제 금융자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2015년도에도 사실 뭐 유가가 20불까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와 뭐 경착력 우려, 달러화 강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G20 회담 이후에 어떤 완화적인 정책 공조로 금융자산 가격이 부양이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G2 무역 갈등, 달러화 강세, 뭐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 때문에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오사카에서 G20 회담이 열렸고 그 이후에 연준에서부터 정책 스탠스가 변화하기 시작됐다라는 예. 거죠. 시차를 두고 연준이 변해야 달러가 약해지면서 신흥국가들도 금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달러가 강한데 신흥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연준이 먼저 스탠스를 바꿔줘야 ECB나 신흥국도 완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유동성 효과에 힘입어서 약달러 환경, 그 다음에 신흥국 ECB, 뭐 여타 중앙은행들의 통화 공급 효과로 코스피는 이제 7, 8월 저희는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아무리 이제 성향이 다르더라도 어떤 주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제 비슷하게 네. 가는 거거든요. 코스피가 먼저 끌고 올라가고 코스닥도 뒤쫓아가는 흐름이 8월 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죠. 저희도 이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확실히 7월, 8월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나아지는 시장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좀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의 힘을 강조해 주셨고 정책 공조를 통해서 그래도 상반기 때보다는 붐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을 해봤는데 아콘에서 워낙 힘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희들은 좀 좋은 쪽으로 만약에 그러면 코스닥도 함께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그건 답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업종은 어디로 보십니까? 만약에 이 G2 간의 어떤 갈등이 잘 봉합이 되고 다음 네. 주부터 다시 이제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잘 연계돼서 해결이 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뭐 대북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사실 저희 탑다운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예. 업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의 호재가 나타나는지의 여부가 바이오 업황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IT 쪽이 오히려 조금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가 돌아서게 된다면 관련된 이제 뭐 소재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 뭐 우선순위로는 가장 이제 안전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대안은 IT 반도체와 관련된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중국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바이오 뭐 이제 이런 순으로 좀 반등하는 흐름이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는 건 어쨌거나 제약바이오주도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반등하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볼 만한 종목으로는 IT 쪽을 오히려 더 강조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흐름들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분기까지는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 2분기 실적 좋지 않죠. 근데 안 좋은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출 관련된 주식들, 결국엔 세계 경기와 연동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그림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부양을 하면 그만큼 경기, 특히 신흥국 쪽의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이 저희는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르면 3분기 말에서부터 4분기 정도까지는 기업 실적 추정치도 이제는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추정이 이제 하향 조정되는 시점은 저희는 2분기가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3분기부터는 네, 다시 조금 이제 회복되는,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기업 실적도 회복되는,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도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특히 세계중앙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공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땐 역시 뭐 3분기 바닥 혹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하반기에 2분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실적들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역시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짧게, 일본 있지 않습니까? 네. 규제 확대로 인한 뭐 관련주들의 영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규제 확대안이 나와야 저희가 예.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전망하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좀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어떤 보복이 더 확대돼서 어떤 교역이 약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이제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악재의 주가가 더 안 좋게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주가에서는 작은 호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고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측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일본의 이슈로 주가가 더 빠지는 가능성도 좀 낮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그 작은 호재를 저희들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